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으니까 미국 시장에 영향 전혀 없이 우리 시장만 단독적으로 오늘 열린 시장이었는데,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다시 또 한 걸음 뒤로 지난 금요일날 물러났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다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1% 이상.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상으로 1994.60으로 끝났고, 코스닥도 719.89. 대단한 거 아닙니까? 1.6% 상승을 했어요. 그 코스닥은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외국인들도 매수에 가담했고, 오히려 조금 65억 개인 기관이 팔고, 개인은 867억 팔고, 코스피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 조금 못 미치는 957억을 샀는데, 외국인들이 1,400억 이상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판 거는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을 주로 많이 팔았어요. 재미난 시장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장은 되게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을 자꾸 어렵게 보면 특히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을 되게 심플하게 본다는 건 뭐냐면, 시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재생산하면서 생각을 하면 시장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편해진다.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지난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500포인트 밑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그냥 우리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밖에 못 나오고 록다운 되고 경제 그렇고 이제 비대면적 언택 이런 산업이 잘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런 주식을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죠? 또 오늘도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쪽이 오를 확률이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되게 심플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또 그쪽에서 들려온 뉴스들이나 이런 거 정리하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되게 매매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고 시장을 보는 시각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그거를 다 제가 수용하고 소화해서, 또 제가 많이 알고 있는 현직에 있거나 우리 업계에서 잘 나가는 그런 고수들한테 의견을 교환해서 제가 장이 끝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시장의 설명이라는 게 쉬워야죠. 이게 복잡하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 문제들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첫째,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19가 처음에 본격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WHO가 설명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중국을 출발로 해서 하면서 주시장이 주저앉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V자 반등한다. V자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염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세 패스트도 그랬고 뭐 가까이에는 뭐 홍콩 독감서부터 뭐 스페인 독감 여러 가지 있지만 인류가 그런 질병하고 싸워서 그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은 주로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부자 돈일까요? 전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자꾸 터지면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수송을 하죠.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개미 투자가 포함해서 이런 때를 기회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 공예탁금 내지는 뭐 CMA 등등에서 뭐 주변 자금 뭐 한 90조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서 제일 걱정은 그럼 2차 창고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차 창고리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창고리 어떻게 오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자진 그 여진으로 인해서 2차 창고인지 3차 창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2차 창고리 1차 때 우리가 놀란 것보다는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2차 창고에 용인할 수 있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용인해서 그렇지.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게 했다가 한 번 다시 창고를 한다며. 그래서 끝난다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변수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뭐 치료제나 백신이 그 사이에 개발되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걱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서 또 나온 건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이렇게 하고 수치가 개판인데 왜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주식시장을 설명을 하면 경제학자가 돈을 벌어야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만의 호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가 딱 터져서 주가가 한번 주저앉는 순간 증시 참여자들은 이미 최악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경제활동 못하고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바닥을 치겠구나 하는 거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하지만 않으면 악재도 계속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악재의 시장에 주는 그 임팩트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이래서 경제 지수가 이런데 왜 주가가 올라야 됩니까? 이런 거는 뭐 술 먹고 그냥 밤에 공원 가서 혼자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건 넋두리에 가까운 거예요. 주식시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누가 돈 버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실물 경기에 이런데 주가에 대해서 이거는 왜곡됐다. 왜곡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돈을 벌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게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미 다 생각했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물 경기에 대한 생각도 이런 거예요. 최악은 이제부터는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국가나 뭐 지역에 따라서는 제2차 창고를 감수하고라도 경제 재개하고 요새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요. 왜 그러냐면 인류라는 게 한 번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거가 그대로 되풀이되는 거를 용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자꾸 이게 무슨 1920년, 30년 대에 뭐 대공황 얘기하고 IMF가 이제 우리 특수성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얘기하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몇 개월 만에 그걸 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보니까 이걸 회복돼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은 돈대로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느꼈을 때 그냥 무차별로 돈을 때려 넣어야 그게 더 나중에 낫다 하는 경험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푸는 거를 몇 년 후에 뭐 인플레이션 유발할 때 이 자금을 다시 조일 때에 시장이 받을 충격은 뭐 하는 거, 그건 그때 걱정하면 되는 거고, 주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시장은 매일 열리잖아요. 그게 다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말고 두 번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한 이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미중 분쟁. 시작은 코로나에서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이거 중국 니네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거다. 그리고 니네가 정직하지 못했다. 모든 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세계가 공유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네 물어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니네 가만히 보니까 니네랑은 앞으로 같이 못하겠다. 니네는 전부 치팅하고 속이고 비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 도둑질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반도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사태도 그죠.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 인류 문명에 언제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 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있죠. 우리나라 이제 D램이나 랜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힘 좀 쓰지만 어차피 그거보다 더 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 어마무시한 기술력과 설비 투자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공정을 가질 수 있는 랜드 플래시 회사에 대만하고 한국의 삼성이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TSMC가, 대만의 TSMC가 훨씬 더 마켓 쉐어가 높지만, 그래서 거기를 두드린 거 아니에요. 거기를 두드려서, 야, 니네 왜 그렇게 하느냐. 화웨이 오더 받지 말라. 못 받겠다. 안 받겠습니다. 결국은 항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엎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미국은 그런 거를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그 목 조이는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콩 보안법을 이슈를 갖고 나온 거예요. 홍콩 보안법.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우린 잘 모르겠는데 이제 홍콩이라는 게 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 해답을 다 얘기한 거예요. 니네랑 못 놀아.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다시 시작했어. 결국 중국을 뺀지 놓겠어. 나머지만 모여. 이거 안 모일 수 있겠어요? 결국 이제 모이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나 어느 정도로 조종하느냐는 이제부터 중국이 미국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게 때로는 노이즈가 됐다가 때로는 좀 휴하고 한심 쓰면서 시장이 좋은 쪽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거듭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11월까지, 대선 때까지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미국이, 그러면 TSMC 대만을 믿는데 한국 못 믿는다. 미국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쪽 부분에선 한국의 삼성도 기회가 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미국이 뭐, 우리 못 믿으면 대만을 믿겠어요? 적정히 갈라놓는 게 미국으로서는 좀 유리하죠. 그 팬리스 회사들이 설계를 만들어서 주문 뭐합니까? 그거를 요새 얘기한 7나노, 5나노 이런 고단위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는 세계에서 딱 TSMC하고 삼성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는 나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뭐 허황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홍콩 이슈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홍콩 이슈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갖다가 전부 홍콩에서 떠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제로 대중국 무역의 상당 부분이 홍콩을 경유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콩이 어쨌든 자본이나 그런 무역의 중심지인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홍콩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물론 그게 이제 안 되면 뭐 다른 대체 지역이 뭐 나타나겠죠. 그게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이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올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자, 지금 이제 크게 코로나19 관련, 미중 관련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에워싸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봤잖아요. 정리해 봤으면 이제는 이런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최악의 사태, 실물하고 주식시장에 괴리된 최악의 사태는 이제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뭐냐면 지금 시장이 그 코로나 충격에서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나름 지금의 그 위치가 고소공포증을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이 고소공포증은 누가 느끼냐? 먹은 사람이 느끼죠. 먹지를 못했는데 무슨 고소공포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바닥에 잘 사서 지금 한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도 언택이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고소공포증을 느끼면서 일부 이익 시현하는 거죠. 그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나무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얼마까지 주가가 갔다 그냥 그래프상에서 주가가 얼마 갔다 이거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그거 꿈속에 갈비 뜯는 거죠. 이게 매매돼서 수익이 내 계좌로 들어와야 내 수익이죠. 그러니까 일부 이익 시현 좋다. 그거 하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현금 보유 비중이 있어야 한다. 왜냐? 제가 이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의 이번 반등의 그 단기 조정 꼭대기 뭐 앞으로 영원히 안 간다는 얘기 아니라 시장이 되는 게 단기 조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단기 조정의 꼭대기를 굳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코스피 기준은 2100 수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쭉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오래전부터. 그러면 지수상으로 거기 지금 다 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현실의 그 괴리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지 않으면 의외로 이 장은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우리가 아주 지겨운 주식시장과 함께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거기에 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일정한 현금 비율을 갖춰놓는 게 좋다. 그래야 우리가 뒤돌아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거다. 주식 계좌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슬슬 단기 조정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요새 흥분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훅기네, 그러니까 일본말 블로업 나갈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진짜 못 말립니다. 아무도 얘기 안 듣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그 주식은. 그게 뭐냐면 지금도 시장에서 가는 놈만 가잖아요. 자꾸 좁혀져요. 자, 뭐예요? 언택. 그죠? 또 바이오 중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판 UD, 2차 전지. 타요. 그거 제가 여러분한테. 다만 지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뻘짓하고 있는데 얘네가 뻘짓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단기 조정이 진짜 다가온 거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죠. 그거는 뭐랑 연관이 있다?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위안화가 이래니까 이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중국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만 올라가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올라갔던 환율이 터닝해서 내려가는 기미만 보이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데에
베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양쪽 먹죠. 환율 먹고 주가 먹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경험상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의 환율은 지금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 그런 식이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5개 디렉션에 있는 그런 산업들의 리딩 컴퍼니를 갖고 계시다. 그럼 오케이. 지금은 갈 때까지 가보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느낌은 있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왜냐하면 이익을 너무 근데 일부 많이 먹은 거 좀 털어야 되겠다. 그러면 털어서 현금 보유 비중도 갖고 계셔라. 또 이것들이 만약에 크게 푹 떨어지면 들어가서 재매수. 이거는 이 떨어지는 폭을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가 지수 1900대 언저리에서 생각하던 거하고는 조금 폭을 늘려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잘 보유해서 그 일부 주식, 그 다음에 일부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매일매일 따라가 보는 그런 전략이 개미가 아주 쉽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시장이 불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하시려면 기본 포트폴리오 짜놓고 그 다음에 일부 현금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좀 편안하게 보자 이거죠. 내일도 시장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또 밀리면 밀리는 대로 즐길 수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돼서 조금만 더 빠지면 내가 좀 더 살 수도 있겠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봐야 시장을 편안하게 봐야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